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숫자가 3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는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종에 비해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노후 대비를 하는 중장년층은 물론이고요. 젊은 층의 도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막바지 총정리에 집중하고 있는 분들, 희망찬 미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저희 강의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부 이성기입니다. 이어 계속해서 중개사무소 보실 텐데요. 바로 중개 업무라는 단원이죠. 첫 번째 중개사무소는 이제 하나만 둔다는 뜻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중개사무소 하나만 둬야 되는데 두 개는 둘 수 없어요. 이중사무소 금지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는 건데 그럼 두 번 어떻게 될까 하는 건 두 번째 있네요. 위반 시에 대한 상대 취소하고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개사무소 하나만 둬야 되는데 두 개는 둘 수 없다. 두 개를 두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형벌에 처한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큰 두 번째 법인의 분사무소가 나오는데 영업소를 얘기하시면 영업소라는 건데 어디 둘까라는 거거든요. 먼저 본사가 있는 시군구는 안 되고요. 제외한 되고요. 그 이외 시군구에 두는데 한 개밖에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소를 두겠다, 둘 수 있으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안 되고 그 이외에 두는데 하나만 둔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책임자 나오죠. 책임자 물론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둘 때 하는 걸 이제 설치 신고라고 하고요. 설치했다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전 신고, 인장 등록 세 가지죠. 처음에 두겠다, 설치 신고, 옮긴다, 이전 신고, 인장의 등록 세 개 전부 다가 어디다 할까 문제인데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이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관할 시군구가 아니고 절대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로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다가 다 해야 돼요. 모든 신고는 다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에서 한다는 거 기억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고 서류 나오는데 암기할 거 아니더라도 참고로 보세요. 어떤 첫 번째 신고서 있죠. 책임자 교육 받았을 테니까 교육 이수종 4번이고 세 번째 여기 중요한 건데 분사무소는 미리 보증 설정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그 서류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바로 보증 설정 증명서에 꼭 들어갑니다. 요거는 등록 신청 때는 안 들어가지만 분사무소일 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영업소를 문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중개를 했습니다. 어디서? 분사무소가 중개했죠. 그럼 중개 보수는 바로 그 관할 시도제를 따른다. 어떤 뜻이냐면 이게 우리가 주택일 때 말하는 거 주택일 때 주택을 중개했다 할 뜻이거든요. 그때는 주택일 때는요 시도 조례가 정한 대로 받습니다. 보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설령 분사무소가 중개했다 할지라도 그 중개 보수 관할에서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제를 따른다 그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공동사무소라는 거는요 한 개 사무소를 같이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사용하겠다. 그 외에 가치는 없는데 어떻든 이제 설치 목적은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함께 공동 사용하자는 취지고 이 정도 내용이 있게 되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이제 옮기는 문제 나오죠. 사무소 이전인데 사무소 이전은 옮긴다는 뜻이에요. 옮기는데 이게 내일 수도 있죠, 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건 외건 사후 신고입니다. 옮긴 뒤 신고한다는 거예요. 바로 10일 내인데 이거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10일 내 신고한다. 어디 가서 할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그러니까 관할구역 내일 때도 그렇고 외일 때도 그렇고 10일 내 신고한다. 날짜 기억하시고 이전 후에 신고한다는 뜻이고요. 신고서를 볼까요? 여기는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조금 좀 불편한데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옮겼든 간에 사무소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사무소 서류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전 이제 옮겼는데 외일 때죠. 외일 때 옮겼다고 하자. 그럴 때는요. 바로 이전 전에 관청에서 이전 후 관청으로 보내줘야 할 서류가 있는데 이것도 암기할 좀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등록 대장이죠. 등록 신청 서류 그리고 1년간 행정처분 관련 서류 말을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보내줘야 된다. 보내줘야 된다. 등록 대장, 그다음 등록 신청 서류,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관청에서 관청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전의 문제였고요. 그다음 이제 3절 가시게 되면 이제 업무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범위가 있느냐고 할 때 첫 번째 물건이죠. 바로 대상 물건의 범위가 있고 그다음 지역이 있고 겸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 앞서 배운 바가 있었죠. 중개 대상물은 바로 토지, 그다음에 건물, 명인 방법을 통한 20개 집단 등 5개를 말하는 건데 그 5개는 종별과 관계없이 똑같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가 되었던 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동일한 거죠. 다만 지역은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 보니까 두 사람이죠. 법인과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칙상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안 되니까 그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무소 관할, 시도 또는 특광도죠. 자, 특광도, 시도 내에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자가 서울시에 사고 있는 부칙상 개공이라면 서울시 것만 중개할 수 있지 타도권 중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타도권 중개했으면 그때는 업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그렇고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요. 첫 번째, 자, 이를 이용하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전국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 세 개 용어가 다 들어가면 맞겠죠. 가입, 이용, 공개. 이럴 땐 전국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법인의 업무는 우리가 앞서 이제 등록 파트에서 이미 바로 다뤄본 바가 있었죠. 바로 법인들은 법률 14조의 6개를 규정했다 그랬으니까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인장을 등록한다는 얘기인데요. 인장 등록은 바로 도장입니다. 도장을 등록하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최초가 있고 변경이 있거든요. 업을 개시할 때 뜻이에요. 언제까지 한다? 예, 업무 개시 전까지. 날짜 아니죠.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변경 등록은 날짜가 있네요. 바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날짜 외우셔야 되겠죠. 최초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한다. 변경하는 거는 7일 내에 한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인장이냐고 할 때 법인들은요. 바로 법인의 인감을 등록하는 거고요. 그다음 분사무소이면 영업소지역에 바로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 과목이 참 얼마나 섬세한 과목이냐면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서 말이죠. 자, 분사무소일 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거는 할 수 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법 조문상 규정돼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 개인들이죠. 개인들은요 실인장으로 합니다. 실제 인장 크게 나오네요. 가로 7, 30 이 숫자 외우셔야 돼요. 나턴이 밀리미터고요. 실인장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 5절이 이제 쉬는 겁니다. 휴업과 폐업이에요. 자 쉬는 것과 그만두는 거죠. 날짜도 보실까요? 자 일단 3개월 초과, 3개월 초과입니다. 초과라는 것은 당의 개념 안에 당의 숫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3개월 넘을 때부터 신고한다고요. 초과할 때 신고한다. 이걸 3월 이상 이렇게 하면 틀리겠네요. 초과라고 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단 물론 이제 사전 신고할 것이고 등록증을 반납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휴업했다. 얼마 동안 될까라는 거는 6개월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최고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제 원칙은 연장이 안 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는 거예요. 군에 입대했다. 징집, 병원에 입원했겠죠. 요양 등 사유가 있으면 그땐 기간 제한이 없어요. 물론. 그래서 일단 이제 3개월 초과할 때 신고하는 거고 6개월밖에 못하지만 연장도 될 수는 있더라. 이런 사유가 있다면 그 연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변경 신고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있네요. 변경 신고한다. 언제까지? 당연히요. 기간 만료 전까지죠. 뭐 미리 신고한다. 그다음 이제 업을 이제 휴업하고 있다가 업을 다시 재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는 걸 재개 신고라는 거고요. 그것도 미리 신고하게 됩니다. 이럴 때 4개 보이실 거예요, 지금요. 자, 폐업 포함한다면 휴업,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에 재개, 그다음 폐업 신고 4가지가 있죠. 이제 4개 신고에서 뭐하라 기억하시느냐면 휴업과 폐업 신고 2개는 반드시 방문 신고만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안 돼요. 근데 자, 변경과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되거든요. 꼭 기억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4개에서 휴업과 폐업 신고는 반드시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방문 신고만 한다. 그러나 변경 재개 신고는 인터넷도 된다는 얘기죠. 그만두는 거야 뭐 미리 신고한다는 뜻이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중개 업무를 다 맞춰보는데 중개 업무는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대신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 특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이 이제 큰 타이틀이 바로 개공 등의 업무 의무 나오네요. 의무. 자, 많은 의무가 있을 텐데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제1절이죠. 바로 일반적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29조 1, 2항인데요. 제1항, 2항. 그냥 참고로 보세요 한번. 어떤 의무를 줄 것인가요? 자, 첫 번째 품위유지 의무, 두 번째 신원성실 공정중개 의무, 이 3가지는요 법 규정이고요.
한 번 더요. 자, 품위유지, 신원성실, 공정중개는요. 29조 1항 규정 의무예요. 법 규정 의무. 그렇지만 세 번째 선관 의무란 말은 줄임말이거든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줄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판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관 의무는 바로 판례로 인정한 것이겠지. 자,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 세 가지는 법 규정, 선관 의무는 판례 기억하시고, 자, 29조 2항이 바로 네 번째 비밀 준수입니다. 자, 그건 1항 2항이거든요. 자, 29조가 일반적 의무의 규정이거든요. 자, 비밀을 지켜라. 뭐 뜻은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냐 하는 게 중요하죠. 언제까지냐? 바로 전현직 모든 업자가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그만두었다면 어떤 의무였건 다 이제 벗어날 텐데 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그 업을 그만두어도 평생 동안 질 의무가 바로 비밀 준수의무예요. 근데 비밀 뜻은 이제 의뢰의 비밀을 지켜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전현직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그다음 고용인 모두 포함해서 지켜야 되고, 자, 비밀을 누설했다 그럴 때는 바로 형벌이 처해지는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데 항상 벌을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마세요라는 명백한 의사를 밝히면 그때는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일명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 부르거든요. 반의사 불벌죄. 자, 반의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불벌죄, 벌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상 벌 받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원치 않겠다 할 때는 벌 줄 수 없다는 얘기죠. 벌칙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제2절 가시게 되면 이제 금지 행위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단원인데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건 이제 정리를 잘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내용도 이해하시고 벌칙을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 행정 처분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를 부작이라고 돼 있죠.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모두 이게 법은 이제 33조고요. 1, 2, 3, 4, 5, 6, 7호로 돼 있거든요. 7개 헌데 일명 이제 금지행위라고 하죠. 일단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내용과 벌칙을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호 볼까요? 1호 보니까요. 자,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해서 한다네요. 자, 중개 대상물, 우리가 배웠던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중개를 하지 않고 사고 파는 걸 계속 반복한다. 그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매매를 업으로 할 수는 없더라. 투기 우려성, 투기 이제 우려성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뒤에 보면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교환도 포함된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 계약법 배울 때 배우셨죠? 교환은 매매를 준용한다고 배우거든요. 준용한다. 그러니까 법조문상 매매라고 돼 있긴 하지만 교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실 거고, 그러면 임대차는요? 그건 가능하죠. 매매가 아니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임대업은 되겠지만 매매할 수는 없구나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무등록입니다. 상대가. 근데 중요한 거는 무등록임을 알면서죠. 인지했다 미리. 그러면서 그자하고 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뢰받았다든가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가 이효가 되고, 그다음 3호는요, 이제 보수를 초과하는 겁니다. 중개 보수를 많이 받은 거죠. 과다하게 받았다. 그런 경우에 뭐 다른 명목으로도 어떤 금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3호가 되고요. 이 조문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단 뜻은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4호가 되는 게 중개하면서 이제 거짓말했어요. 뭐 속였다, 뭐 기망행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4호 위반 사항인데요. 먼저 거짓된 언행이니까 뭐 속인 것도 있고, 뭐 이제 일부러 거짓말한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우선은 자, 호는 외우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개입니다. 1, 2, 3, 4. 요 4개 묶으면 요거는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리고 이자가 이제 행위를 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적 취소가 되고요.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했다면 자격 정지가 됩니다. 성분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4개 묶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더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면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5, 6, 7이거든요. 자, 5호 볼까요? 부동산의 분양 관련된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입주권을 주로 말해요. 입주권 같은 거. 입주권인데, 자, 분양 관련된 증서 같은 것들을 중개해서도 안 되고, 중개하는 안 했으나 매매를 업으로 한 것도 금지했다. 이것은 주로 입주권, 뭐 보통 우리가 알면 이제 뭐 그 재개발 입주권 말하죠. 주로 입주권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 자, 그게 5호 사항이고요. 6호라는 거는 여기 이제 자, 중개 의뢰인과 첫 번째 직접 거래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쌍방 대리할 수 없어요. 예를 들까요? 자, 제가 이제 현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이제 누가 와서 부동산 팔아주세요 의뢰가 들어왔다고요? 그럼 이걸 팔아줘야 되는데 제가 샀어 직접 이렇게. 그럼 안 돼요.
자, 이게 그게 바로 직접 거래니까 요 직접 거래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의뢰가 들어온 사람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 거래 의미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싹 다 들어가서 거래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개 의뢰의 뜻에 의해서 중개만 해줘야지 거래하지는 마라 이런 뜻이라고요. 뜻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럼 의뢰인 누구까지가 의뢰인인가 보니까 바로 범주 나오죠. 다 많아요. 일단 부동산 소유자. 거래를 위임받은 위임인 위해서 대리인 포함돼 갖고 이제 범주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쌍방 대리입니다.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이 뜻이니까 매도인을 대리하면서 동시 매수인을 대리한다. 양쪽을 대리한다. 그것도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금지. 그다음 7호가 이제 탈세가 가장 핵심이에요. 세금 포탈, 조세 포탈 목적을 갖고서 등기하지 않고 파는 부동산을 중개하지 말아라. 이 뜻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용 보니까 이제 전매인데 나타났네요. 자, 전매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그것도 중개하지 마라. 이 뜻인데. 그럼 여기서 이 5호, 6호, 7호는요. 자, 증서 중개한 행위. 6호 직접 거래라든가 쌍방 대리한 행위, 7호가 세금 포탈 목적 갖고서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부동산을 중개했다 이 사항인데 요 세 개를 이렇게 묶으면 요 세 가지는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행위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면 역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면 자격이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호 이 교문 전체 보시면 자, 7개 혼데 요 반 나눠서 위에 4개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사유, 요 3개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사유인 거 구분하셔야 돼요. 벌칙이 다르죠? 다르고 행정 처분은 동일합니다. 전체가 자, 행위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면 상대적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면 자격 정지로 동일하거든요. 금쟁이를 정리하시겠고요. 그다음 3절이 이제 확인 설명과 거래 계약서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 세 개 묶여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구분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요. 확인 설명, 두 번째 확인 설명서, 세 번째가 거래 계약서인데 이렇게요. 자, 의무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자, 언제, 그다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런 순서죠, 그죠? 그럼 이제 언제 하는 것인가 문제거든요. 자, 먼저 설명하는 것과 설명서 등을 작성 언제 할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명 언제 합니까? 설명이 당연히 자, 팔아주세요. 의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해야 돼요. 자, 의뢰가 받은 때부터 설명하기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 이제 그 확인 설명서하고 두 개 서 보세요. 자,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두 개 서식에 대한 작성은 시기가 똑같아요. 보니까 언젠가요?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씁니다. 둘 다. 그러니까 먼저 시기가 틀리네요. 확인 설명은 의뢰 받으면 하는 거지만 두 개 서식을 쓰는 것은 거래 계약된 때 쓰는 거고요. 자, 누가요? 누가? 주체는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의무사항이고요. 의무사항인데 단 이제 여기서 소속 공인중개사, 이 소속 공인중개사 표시인데 여기에요. 자, 확인 설명은 이게 의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자가 주도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게 의무지요. 그러나 이 두 개 작성은 개공만의 의무이지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했을 때 첫 번째 세 개 모두 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의무사항.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만 의무사항이고 그것 업무를 할 때만 작성은 의무가 아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대상이죠. 누구에게 자,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합니까?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에요. 취득하는 의뢰인. 취득 누굴까요? 뭐 매수인, 임차인 등이겠죠. 자, 그들한테 하는 게 확인 설명이지만 두 개 서식을 작성했어요. 그럼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줄 때는요. 쌍방 모두 다 줘야 돼요. 쌍방 당사자, 매도, 매수인 둘 다 주라는 얘기죠. 그다음 설명 어떻게 할까요? 자, 설명하는 방법은요.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요 서면이 뭐냐는 거는 우리 이제 교재에 보시면 확인 설명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 안에 규정이 돼 있어요. 뭐 등기 권리증 등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서면 제시한다는 것과 말로 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서식이 문제인데요. 자, 확인 설명서는 법정 양식이 있죠. 서식이 있어요. 뭐 4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4가지를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아직은 규정되지 않았죠. 다만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서 사용하라고 권장할 수는 있어요. 그럼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식은 이제 확인 설명서만 양식이 있어요. 계약서 양식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작성했으면 뭐 할까요? 서명과 날인해야 되죠. 자, 이거는 쉼표가 서명 및 들어가셔야 돼요. 서명 및. 서명 또는 아닙니다. 그럼 저기 보니까 자, 누가 할까요? 자,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 서명해야 되죠. 날인도 합니다. 그런데 자, 밑에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함께 업무를 했을 때만 하면 돼요. 함께 한 때만. 그러니까 둘 다가 서명 날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자, 보관 볼까요? 보관 기간은 다릅니다. 자, 이제 설명서는 3년 보관이고 거래 계약서는 5년간 보관이고요. 연수 틀리죠. 그다음에 이제 위반 시에 따른 제재 나오는데요. 이거 좀 주의하실 게 확인 설명만 눈에 띄거든요. 자, 확인 설명 보니까 지금 개공일 때는 500 이하가 뭐냐면 여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예요. 과태료.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의 정지거든요. 그러니까 설명만 다르다고요, 지금. 지금 설명 안 했을 때는 개공이면 개업 공인중개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면 자격 정지가 되지만 요 뒤엔 같단 말이죠. 지금 확인 설명서나 거래 계약서나 위반됐대는 같아요. 전부 다가 자, 개업 공인중개사면 업무의 정지, 그다음 소속 공인중개사면 자격 정지 같죠. 그러니까 이 위반될 때 벌칙에서는요, 확인 설명만 잘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자, 설명 안 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는 이제 업무 정지가 되는 거고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어떤 사안이 되었든 간에 전부 다 자격 정지라고요, 다. 그래서 오히려 묻기 쉽죠. 자, 어떤 세 개를 묶었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의 정지이지만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가 주가 되고 확인 설명만 과태료. 자, 구분하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설명서 이제 양식을 이렇게 압축했네요. 지금 보니까 압축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1, 바로 주택용, 주거용. 두 번째 상가, 비주거용. 세 번째 단순한 토지 일대. 네 번째가 이제 임목 등 준부동산이거든요. 이걸 다는 우리가 못 외우죠. 못 외우는데 자, 1양식을 주로 보세요. 1양식 보니까 좀 진하게 된 게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크게는 둘로 나눠져 있네요. 자, 기본과 세부 나눠졌어요. 기본과 세부다. 이 기본이란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사안들은 직접 조사해서 기재하라는 뜻이고요. 세부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자, 이전하는 자들, 매도나 임대인이에요. 자, 그걸로부터 자료를 받든가 알려준 사항을 기재한다는 뜻의 세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 뭐냐면 기본은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할 사항. 그러나 세부란 사항은 그게 아니라 자료를 받든지 얘기를 듣든지 그런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로 대표해 보는 게 자, 기본에 보시면 자, 4번에 보세요. 입지 조건입니다. 자, 보니까 도대 차판교네요.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판매, 의료시설, 교육시설 그걸 줄임말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다음 6번이 이제 자, 비선호시설이죠. 이렇게 놓고 그다음 세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니까 앞잘 따볼까요? 실제 권리 실, 그다음 상태의 상, 그다음 벽면 도배 벽, 환경 조건의 환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벽환이에요. 실상벽환인데 지금 이제 그 요 10번이 11번이 벽면과 도배인데 이 주택이니까 도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환경 조건은 이제 일조량, 소음, 진동을 줄임말이에요. 일조량, 소음, 진동을 줄임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자, 비교해 볼게요. 지금서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자, 1과 2를 이렇게 비교하신 말이에요. 어떤 차이냐면 자, 4번 보세요. 입지 하나, 둘, 셋, 넷, 5개였어요. 1양식은. 2양식은요. 하나, 둘, 3개라고요. 3개. 차이 보이시죠? 두 번째. 지금 요 비선호시설은 6번이 있잖아요. 요거. 근데 얘가 2양식에는 없어요. 어디 있나요? 3양식에 들어와 있다고 여기요. 여기 5번에 있잖아요. 3양식에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아까 이제 입지가 1번에서는 도로 등 도대 차판교 5개인데 2양식에서는 3개였거든요. 근데 3양식에서는 2개밖에 없다고요. 이제 이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양식에서 하나 이상 출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양식에서는 5개, 2양식은 3개, 3양식은 2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잘 보시면 12번 있죠, 이거. 환경 조건은요. 1양식밖에 없어요. 그 밑에 어디에도 없네요.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요. 1양식을 기준하셨을 때 1양식과 2양식, 1과 3양식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주로 이제 어떤 게 있나 물어보기 때문에 양식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래 계약서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아까 우리가 앞서 압축으로 본 건 있었어요. 누가 하느냐 등에 썼죠, 그죠? 네, 그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뭐 거래 계약서를 안 썼다 할 때 위반되는 거는 이제 정지가 주죠. 예, 자격과 업무 정지가 주가 되겠네요. 다만 하나가 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기재합니다. 거짓 기재, 거짓자 들어가네요. 자, 이중계약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운계약서라고 주로 얘기해요. 다운계약서. 그 두 가지면 그때는 업무 정지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자, 이제 벌칙 다르지요?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큰 세 번째가 이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참 외울 게 많죠. 특히 이 과목은 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자, 거래계약서는 이제 양식이 없다고 했거든요. 양식을 볼 수 없어요. 왜? 현재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득이 이 사유가 중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9개죠. 이게 보니까 9개인데 부득이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이제 우리 외우게 하거든요. 자, 인적사항이죠. 인, 물건의 표시에서 물, 계약일의 계, 거래 금액의 거, 인도 일시의 인, 권리 이전의 내용의 권, 그다음 조건 또는 기한의 조,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일 때 설. 근데 그 밖이나 기타나 같은 의미잖아요. 그 기자로 바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외우시게 하는데 앞절 땄어요. 인물, 계거, 인권, 조설기를 외우셔야 돼요. 왜? 이건 목차를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보다 중요한 게 9가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재 사항이 뭐냐를 물어보니까 그걸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인적사항 어렵지 않아요. 그죠? 외우시는 게 중요한데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뭐 소재지가 어디냐, 지목 등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계약일, 그다음에 금액 문제가 나오죠. 인도 넘겨주는 걸 언제 한다? 인도 넘겨준다. 그다음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소유권의 이전 그런 사항들 9가지가 이제 계약서 기재 사항이라고 그래요. 이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배상 책임이 나오네요. 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인데요. 이건 지금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는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 지우게 하는 것이고 책임 지우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죠. 그게 이제 일명 바로 보증 설정입니다. 그럼 보면 첫 번째 볼까요? 자, 누가 행위한 걸까? 쭉 보면 자, 첫 번째 개공 본인이 한 행위죠. 본인이 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가 하나. 두 번째는요. 자, 그가 고용하고 있던 고용인이 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네요. 세 번째, 사무소를 빌려줍니다.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중개를 한다고요. 자, 그로 인한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 본인이 한 고의 과실이 하나, 두 번째죠. 자, 고용인 포함, 세 번째 사무소 대여하는 것까지 합쳐서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어서 볼 때 이 내용 자세한 거 다음 강 응기로 하고요. 자, 이 배상 책임부터 이어서 다음 강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암기할 내용이 많은 만큼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신데요. 저희 강의에 나온 내용이라도 꼭 마스터하셔서 고득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